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야 스스로를 올가매던 오랜 속박에서 풀려난 40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와 가부장 끝판왕의 무능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었는데요. 꿈을 핑계로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백수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너 제정신이냐? 남편이 직장 못 구해서 쉬고 있을 수도 있지.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해? 그렇게 눈치 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지겠다. 어? 당신 일 안 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어.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데? 야, 허리를 뭐 헛짓거리 하다 다쳤냐? 너한테 구박 안 받고 남자로서 일하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상하차 하다가 다친 거 아냐? 그때 또 명절까지 겹쳐 있어서 허리가 아주 아작이 났잖냐? 그 얘기 이제 더듬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이 그날 받은 일당이라고 해봐야 11만 원 남짓이었잖아. 그날 꼴랑 하루 벌어놓고 지금 2년 동안 우려먹는 거야? 야,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치료비며 보상 이것저것 받은 건 왜 말 안 하냐? 레일 건너다가 다쳐가지고 보상 받은 거 왜 빼먹고 11만 원 꼴랑 본 거 취급하냐고. 그거 다 해봐야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잖아. 게다가 당신 발성학원이니 연기학원이니 결제한다고 돈 쓴 건 이제까지 2천만 원이 넘고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제 미안하지도 않아? 아내 일 나가는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이제 지겨울 때 되지 않았냐고. 야, 우리 엄마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대기대성이라고 들어는 봤지. 대기만성이겠지. 사자성어도 똑바로 못 쓰는 사람이 무슨 배우를 하겠다고. 솔직히 당신이랑 나 이제 젊은 청춘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지. 그동안 당신 배우 하겠다고 연기판 들락날락 오디션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도 성과 뭐 있는데? 야, 그래도 대사까지 받고 공중파에도 나왔던 배우야, 내가. 주인공이랑 한 컷에 잡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허이구, 꼴랑 3초 정도 나오고 대사라고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던 주제에 참 대단도 하다. 후, 여보, 나한테 요즘 안 맞은 지가 좀 오래됐구나. 그놈의 주둥이를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릴래? 나 분노 조절 장애인 거 잘 알고 있지? 열받을 때마다 한숨 쉬면서 여보 이러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봤자 약한 사람한테만 발동하더구먼. 저번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근육 빵빵하고 문신 있는 사람이 내리니까 허허거리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주먹 쥐고 당장이라도 머리 박살 내버릴까 했었는데 너 생각해서 참은 거야. 괜히 합의금으로 또 돈 깨지게 되면 너나 엄마 마음도 아플 테니까 참은 거라고. 못 믿나 본데 지금 어디 가서 아무나 한번 주먹 찜질 좀 해주고 올까? 됐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 10년 넘게 당신이랑 지내면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바보지.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바보네. 나 정말 등신이네. 이게 어디서 등신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고 있어? 솔직히 나 정도 얼굴이면 지금도 20대들한테 먹히는 거 알고 있지? 맘 잡고 취직하려 치면 어디든지 취직 가능할 프리 패스상이라 이거야. 경력도 없고 나이도 40살 넘은 아저씨를 누가 써주기라도 한대? 안 되겠다. 너 오늘 좀 맞자. 장인어른이랑 약속해서 폭력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을 긁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내 성질 긁는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물도 못 떠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오죽하면 아들 진구가 장래 희망 뭐냐고 하니까 딴 건 몰라도 아빠 같은 사람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어. 수능 쳐서 대학교 들어가면 당신 있는 집구석 탈출하는 게 1순위 목표라는 애라고. 에이, 아들놈이라고 있는 건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고 마누라는 바가지만 긁어대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남편이 하려는 꿈이 있으면 밀어주고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안 된다면서 끌어내리기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정신 차려 당신. 나중에 나랑 아들한테 버림받으면 정말 당신은 답도 없는 인생 되는 거야. 아내가 애정 가지고 잔소리할 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디 일자리라도 취직을 하라고 좀. 얘,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목소리가 땅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니? 고작해야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아들 찬우 기를 죽이냔 말이다. 걔를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키웠는지 너한테 말했잖니. 그걸 알면서도 이러는 건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상하차 한다고 하루 꼴랑 나가놓고 허리 다쳤다면서 일 하나도 안 한 기간이 몇 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덕분에 보상으로 돈도 많이 받았다며? 그때 다치고 멍든 거 파스 바르면 낫는다는 거 사진 찍어두게 해서 증거부터 확보해둔 게 저예요, 어머님. 노동부 찾아가서 신고하고 보상받는 과정까지 다 제가 도맡아서 했다고요. 생활력 없고 의존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계도 있으실 텐데. 그런 소리나 듣자고 너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내 귀에 안 들렸으면 해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막말로 우리 손주 진구가 엇나가는 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통제할 일이지. 애가 대학도 안 가고 바로 기술 배워서 취직하겠다는 거 듣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남자라면 응당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거 아니냐.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멋이냐. 조각도 커다랗다고 그러더라. 아빠가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지내는 거 보니까 애가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서 나태하게 지내기보다는 얼른 돈 벌고 집 나가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학 가라고 해도 애가 싫다고 하는데 설득할 말도 없고 기술 배우는 거 본인이 좋아하니 지지해주는 수밖에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럼 우리 찬우는 네가 왜 지지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거니? 남들은 매니저까지 붙여주면서 도움 준다고 하던데 넌 대체 왜 아무런 도움도 못 주냔 말이다. 솔직히 그이가 배우한다고 해봤자 이제까지 거둔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하는 거 봤는데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걔 그래도 광고도 찍은 애야. 언젠가는 배우로 대성할 그릇이라고. 광고 찍었다고 해봤자 대학교 동창이랑 작은 쇼핑몰 모델로 몇 컷 찍은 게 전부잖아요. 그러고 보수로 택시비도 안 나오는 돈 받았고요. 원래 무명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너는 어찌 된 애가 그렇게 만사가 부정적이고 하면 안 된다는 사고 방식뿐이니? 어머님, 제가 정말 만사에 부정적이었으면 남편이랑 이제까지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 들먹이면서 허구한 날 손찌검하는 남편이랑 살았던 것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진구 없었고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이혼했죠. 하여튼 간에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찬우한테 기죽이는 말 더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단 말이다. 다시 그랬다가는 내가 사돈댁 찾아가서 이 문제로 단판을 치를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이 시어미가 식당 영업에 지장 끼쳤다고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고 아닌 이상은 덤비지 말란 말이다. 자기 아들만 귀중하다며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시일이 흘러갈수록 점점 철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결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아들 진구였죠. 어릴 적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매일 싸움을 벌였던 때에 한동안 아들은 말을 더듬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야 간신히 교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그러셨어? 보나 마나 아빠 또 감싸고 돌았겠네? 너는 아빠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우는 기술이나 열심히 익혀. 아빠 문제로 짜증나고 괴로운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엄마,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 그냥 확 이혼해버려. 이혼이 말처럼 쉬운 일이니? 예전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이 충격받아서 말 더듬었던 적 있었잖아.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때 엄마가 아빠랑 싸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는데 애 때문에 참고 있다고 막 언성 높이고 그랬었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그릇 집어 던지고 손찌검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었구나 생각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족쇄가 되고 있구나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충격받은 줄은 몰랐네. 그럼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배우한다고 지금까지 꿈들 먹이면서 가족 힘들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 얼굴이 아빠 많이 닮았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 이혼하게 되면 아빠 쪽으로 양육권 넘겨줄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아빠랑은 같이 살기 싫은 마음이거든. 그럼 너는 이 엄마가 언제라도 아빠랑 이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니? 당연하지. 엄마가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자신을 데려가라는 말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죠.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찌 됐건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구제불능이나 다름없는 남편에 대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을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는 게 무슨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함부로 이혼을 들먹여. 우리 애가 이혼을 들먹이면 몰라도 감히 네가? 너 미쳤어? 엄마, 가만히 있어봐. 일단 얘기나 들어보게. 나는 아빠 식당 일 도우면서 바쁠 때는 배달도 하고 온갖 굳은 일에 위험한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가장이라는 사람이 배우하겠다고 꿈만 편하게 좇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 뭘 믿고 계속 살아가야 할까? 찬우가 다 만회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니? 얘가 배우로 성공하면 CF 한 번에 몇 억은 우습다는 거 몰라? 그렇게 된 이후에 너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니? 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엄마. 미안하다 찬우야. 너 편하게 얘기하렴.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을게. 대신 인연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열받지는 마. 엄마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그렇게 싸고만 도시니까 이가 무능함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는 누리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말 다 했어. 그럼 남편으로서 돈 벌어오면 가장으로서 마음껏 권위 발휘해도 되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꼴랑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하면서
제발 아내한테나 아들한테 좋은 모습 좀 보여줄 수 없어? 안 그래도 생각해두고 있었던 게 있어. 유튜브 방송을 하나 시작할까 싶었거든. 유튜브, 세상에. 정신 좀 차려. 여보, 그걸로 성공하려면 나름의 콘텐츠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해. 당신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얼굴이 받쳐주잖아. 배우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든가 경험 같은 거 적당히 풀면서 수다 좀 떨다 보면 월 100만 원쯤이 문제겠냐? 엄마도 나 유튜브 같은 거 하면 금방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엄마? 우리 아들이 날뛸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그렇지. 얼굴 보이면서 방송하면 당연히 성공은 보장이지. 응원한다, 우리 아들. 또 헛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장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좀 해봐. 당신이 아직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을 못해서 그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20대 다 보내고 배우 한다고 30대 다 보내고 이제 40살이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나랑 어머님한테 빌붙어서 인생 허비할 거야? 이게 또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을 꺼내. 너 내가 성공하면 그날부터 제대로 구박해 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솔직히 남편이 구박을 해도 좋으니 제발 한 사람의 몫을 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카메라다 컴퓨터다 이것저것 장비를 사더니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송 플랫폼 역시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뭘 하나 봤는데 먹방이랍시고 막걸리에 족발을 먹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찍고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돈을 벌지 못하고 시간만 축내나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봤냐? 지금 월 300만 원 넘게 찍힌 거? 아직은 사람이 적어서 이 정도지만 사람 더 늘어나고 유명해지면 월 1000만 원도 우습게 벌 거라 이 말이야. 다 당신이 이만한 돈을 어떻게 번 거야? 분명 너한테 말했지. 배우로서 실패한 경험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인생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반응이 아주 폭발이더라. 그 중에 또 큰손도 있어서 나한테 후원 금액을 마구 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만큼이나 채웠다 이거야. 미안.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2배, 3배는 더 벌 수 있다니까 그러네. 하여튼 너 앞으로 남편 말 잘 들어. 너한테 그동안 괄시받았던 거 생각하면 주먹이 절로 쥐어지는 거 알지? 통장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힌 이후에 그 다음 달에는 4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까지 버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한 달에 250만 원 내외를 벌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셈이었죠. 남편은 그간 제게 바가지 긁힌 것을 갚겠다는 듯이 정신없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수발을 들고 식당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체력이 고갈되어 가던 저는 결국 배달을 하다 핸들을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엄마,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다리 다쳐서 입원한 병원 어딘지 알렸어. 할머니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회복이 되면 방문하실 거래. 네 아빠는 언제쯤 온다니? 아빠는 방송한다고 바쁘다면서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요즘 돈 버는 맛에 방송 끊기가 힘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다쳤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니? 네 아빠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나한테도 용돈 턱턱 주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는지 모르겠어. 대학교 안 가냐길래 기술 배운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다면서 맞기 싫으면 대학이나 가래. 당연히 싫다고 했더니 때리고 발로 차고. 아주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 진구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대체 아빠랑 언제 이혼할 거야? 아빠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해하는 거 보니까 더는 참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무슨 합방 콘텐츠인지 뭔지 한다면서 술집 여자도 집에 불렀더라고. 엄마, 이거 계속 참고만 있을 거 아니지? 방송으로 그러는 거잖니. 엄마가 이해해야지. 아빠 방송하는 거 뒤에서 몰래 봤었거든? 이걸 사람들이 왜 보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더라. 한 명 말고는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는 다 욕만 해대고 있어. 그나마 욕하는 사람 빠지면 아예 횡할 정도고 아무리 생각해도 월 400, 500씩 벌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보는 건 아닐까? 엄마 병원에서 할 거 없으면 나중에 한번 구경해봐.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미없어. 이건 아니다 싶을 거야. 엄마가 봐도. 남편의 방송이 하나도 재미없다는 말에 의아함을 느낀 저는 한번 방송을 구경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간은 일이 바빠서 한 번쯤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해봐야지 마음만 먹고 한 번도 남편이 방송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올린 방송들을 보다 보니 정말로 아들의 말대로 심각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술에 고기를 먹어댈 뿐이고 맥락 없이 욕설을 내뱉고 혼자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는데 후원자는 한 명이 유일했죠. 그런데 보다 보니 저는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들, 이거 후원금 아빠 방에 제일 많이 쓴 사람 있잖니.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니? 자선 사업가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닐까? 그 재미없는 방송에 돈을 마구 쏴대는 거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거저거 클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채널인지 방송국인지에 들어가졌거든? 이거 한번 캡처 좀 봐봐. 정말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무슨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후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인데 그렇다고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마치 누가 일부러 돈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구니까 네 아빠한테 대가성으로 돈 주는 스폰서 같은 거 아닌가 의심이 돼서. 에이, 아빠 집에서만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돈 받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건 확실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캡처했다는 건 보내줘봐. 이거 채널의 주소 끄트머리에 나온 거 글자가 아이디 같은데 뭐라고 적힌 거니? 엄마가 지금 마취제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서 이게 잘 보이질 않는다. 예, PJJ54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잠깐만. 엄마, 할머니 이름이 박점자잖아. 이거 그럼 할머니 아이디인가? 할머니 맞아. 세상에. 네 아빠한테 후원금 쏴준 사람이 할머니였나 보다. 54년생이고 3월 12일이면 딱 맞네. 근데 할머니 생일은 4월 15일이잖아. 내 할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생일은 4월 15일이 아니라 3월이잖아. 그날 깜빡하고 생일 선물 안 챙기면 난리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럼 아빠가 이제까지 받은 돈이 다 할머니 돈이라는 거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부자였어? 대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신 건지 모르겠네. 네 아빠 기 살릴 수 있으면 대출의 사채라도 받을 양반이 네 할머니잖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아빠도 알고 있었으려나? 아빠 요즘 희낙낙한 거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엄마 다쳐서 병원 왔다는데도 남편 수발을 안 드냐면서 구시렁거리는 것도 들었거든. 친구야,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아빠 그릇은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맞아. 엄마가 아빠 수발 들고 일하면서 돈 번 세월이 얼마인데 이러는 거 보면 답 없지. 나는 엄마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정말 아냐. 아들의 도움에 힘입어 남편의 후원자가 시어머니였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거칠 것이 없겠다 싶었죠. 일단 몸부터 회복을 한 뒤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반은 못 되는지 남편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다친 저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죠. 야,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았을 거 아냐. 집에 먼지는 한가득이니까 코 막히는 것 같다. 그리고 배달 음식만 먹었더니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느끼는 거 없냐? 나 놀다가 다친 게 아니라 배달일 하다가 다친 거야. 지금 왼발 쪽 정강이 부분 완전히 금가서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마 본인 챙겨줄 사람 없다고 날 탓하는 거야? 여보, 다리 부러진 거지 손 부러진 건 아니잖아. 반대쪽 다리도 부러지기 싫으면 얼른 퇴원수속 밟고 와서 밥 차려. 남편이 돈 앞으로도 힘들게 벌 건데 내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미친. 밥은 너네 엄마한테나 차려달라고 해. 이 기생충 백수놈아. 난 오늘이라도 너랑 이혼할 작정이니까. 뭐? 이게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쳤나? 월 1,000만 원도 앞으로 버실 남편분한테 기생충 백수? 이혼? 이거 황당한 년이네. 그래, 도장 찍자 찍어. 나도 너같이 나이만 먹고 내 얼굴에 안 어울리는 년 데리고 사는 거 한계야. 당신이 월 1,000을 벌든 억을 벌든 이따위로 마누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생활 더는 지속 못해. 그리고 애초부터 네가 번 돈이라고 할 수도 없지. 네 엄마가 너한테 준 거니까. 뭔 소리야? 내가 요즘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고 있구먼. 너 진짜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나 보다? 뇌 검사 한번 받아봐. 너한테 이제까지 후원금 1,000만 원 넘도록 준 사람 아이디가 뭔지 알아? PJJ540312. 네 엄마 아이디라고. 우리 엄마 생일은 4월 아냐? 미친놈. 그러니까 네가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야. 네 엄마가 대체 무슨 돈으로 너한테 그 많은 돈을 퍼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영영 너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여보. 아니, 도장을 찍고 자시고 이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방송 유일한 후원자이자 큰 손이 엄마였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친구랑 나랑 그거 알고 나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 많은 돈이 엄마가 어디서 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고 했잖아. 네 엄마한테나 물어보라고. 이 기생충 백수놈아. 여보, 나 무서워. 잠깐만.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 그랬냐고 따져보기라도 하든가. 이제는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끊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돈을 좀 번다고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남편에게 더는 볼 일이 없었던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바로 퇴원수속을 밟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들 역시도 지긋지긋한 아빠와 지내기 싫었는데 잘 됐다면서 친정으로 이동을 해왔고 저는 그간의 폭력과 폭언,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었던 점 등으로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다 사실대로 말해줬는데 당신이 말한 그대로더라. 심지어 사채까지 써서 완전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니까 정말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남이라고. 당신이 그래도 고생한 거 생각해서 위자료도 없는 살림에 많이 챙겨줬는데 이러지 말자. 어차피 당신이 안 챙겨줬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돈이었어. 앞으로 나 없는 집에서 혼자 잘 살아봐. 당신 얼굴과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엄마랑 같이 무릎 꿇고 빌까? 나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뗐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떡해? 응? 우리 진구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고쳐야지, 여보. 당신이라는 사람 수준이 어떤지 이번에 잘 봤는데 어떻게 재결합을 하겠어.
돈 많이 번다고 아내 무시해대고 자식 윽박지르면서 폭력이나 쓰는 사람이잖아. 10년 넘게 살면서 여보라는 단어를 화낼 때만 쓰던 사람이고. 여보, 나 정말 변할게. 응? 배우 그거 때려치운다. 내가 당신 아버지 식당에서 일해줄게. 일해줄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나이 많고 사회성 떨어지는 놈을 나랑 아빠가 왜 쓰는데? 됐고, 당신한테 부둥부둥해주고 대출 내가면서까지 기 살려주는 엄마랑 꼭 붙어 살아. 파이팅! 여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제게 그간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제발 재결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가 막심한 듯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주위의 걱정도 있지만 이제까지 아이를 둘 키워오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오히려 수월하기만 할 것 같네요. 꿈을 위해 가족을 착취하다 성공하니 아나무인이 된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